2명의 조종사가 목숨을 잃은 FA-50 추락사고, 그러나 불의의 사고가 한국과 필리핀의 끈끈한 인연을 뒤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지난 3월 초 필리핀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FA-50 항기가 원인 미상의 사고로 인해 기지로 복귀 중 끝내 실종되었으며 이후 산악지대에서 추락한 채 발견되어 충격을 안겼습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가 발견됨으로써 다행히 사고 원인의 정밀 분석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아직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군사 전문 매체는 계속해서 FA-50의 추락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한국과 필리핀의 방산 협력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방위 산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무기가 어느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는데, 전투기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으니 원인 규명을 떠나 그 자체만으로도 우려를 자아내기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오히려 한국에 더 많은 방산 협력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양국의 고위 관계자가 만난 자리에서 필리핀은 FA-50의 추가 도입 이외에도 도입한 무기 체계에 대한 MRO 사업과 현지 생산 등 전반적인 방위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필리핀을 상대로 방산 수출을 계속해서 증대한다면 그 끝은 단연 KF-21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2025년 들어 KF-21 도입을 희망하는 주요 국가들과 긴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필리핀은 그 중에서도 한국산 전투기 도입에 가장 많은 관심을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이미 필리핀은 과거부터 40대 다목적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공군력 강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한국 방산과는 FA-50과 호위함으로 다져진 관계이니 KF-21의 수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때 프랑스의 라팔 등 쟁쟁한 기체까지 거론되었던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후보군이 최근 들어 세계의 기종으로 압축되는 형국입니다. 한국의 KF-21을 비롯하여 스웨덴의 그리펜과 미국의 F-16이 각축을 벌이는 국면 속 KF-21은 과연 정말로 필리핀의 차기 공군 전력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 공군의 현대화 사업의 3파전 구도를 형성한 KF-21, F-16, 그리펜을 비교 분석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3파전 구도로 압축된 필리핀의 다목적 전투기 도입 사업, 사실 이 중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기체는 아쉽지만 KF-21이 아닌 F-16입니다. 필리핀은 최근 몇 년간 미국의 군사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으며 다양한 연합 훈련을 통해 미군과의 군사 협력을 증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리핀이 F-16을 도입하게 된다면 운영 유지가 매우 쉬워진다는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기 도입이란 것이 무기 체계의 성능 이외에도 운용의 편의성이나 정치, 외교적인 입김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미군과의 연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필리핀이 F-16을 도입하는 것이 효율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F-16의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F-16의 가격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F-16은 우수한 성능에 저렴한 가격을 지닌 전투기로 평가받았습니다. 이미 대다수의 자유진영에서 F-16 계열을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형성하여 대당 약 900억 원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제 전투기들이 1,500억 원 내외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F-16의 가격 경쟁력은 매우 우수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폭등한 F-16 수요는 되려 F-16의 장점을 갉아먹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촉발된 유럽의 군사력 강화로 인해 많은 나라에서 F-16을 추가로 확보하려 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자연스럽게 가격 경쟁이 붙으면서 F-16의 대당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KF-21의 대당 가격이 1,100억 원대로 알려졌을 때 F-16보다 가격 경쟁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제는 큰 의미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신형 F-16의 공급이 부족하니 이에 따라 중고 F-16도 부족하게 되면서 필리핀이 도합 40대의 F-16을 확보하는 것은 점차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F-16만큼은 아니지만 스웨덴의 그리펜도 필리핀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려 해왔다는 점도 한국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스웨덴은 지난 2023년에
필리핀과 방위물자 확보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하며 필리핀 시장 진출을 위한 물밑 작업을 이어왔는데요. 따라서 한국이 FA-50을 비롯하여 필리핀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형성했다는 것만으로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내세울 수 있는 KF-21의 장점을 보다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F-16 그리펜보다 우수한 지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KF-21은 공대공 능력이 경쟁 기체보다 매우 우수합니다. KF-21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4발을 탑재하는 전투기로서 미티어 미사일은 음속의 4배인 마하사 이상의 속도로 날아가 200km 밖에 위치한 표적도 제압할 수 있습니다. KF-21의 이러한 공대공 타격 능력은 F-16이나 그리펜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며 특히 필리핀의 주적이라 할 수 있는 중국 전투기들의 공대공 미사일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결국 필리핀이 FA-50보다 더 강력한 전투기를 보강하려는 이유는 중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목적인 만큼 더 멀리서 중국 전투기를 타격할 수 있는 KF-21의 공격력은 경쟁 기체보다 한 발 더 앞서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KF-21은 단발 엔진을 사용하는 그리펜, F-16과 달리 쌍발 엔진을 사용한다는 점도 필리핀의 작전 환경에 적합합니다. 필리핀은 국토가 다수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중국해 등 해상에서 많은 임무를 소화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가진 쌍발 전투기가 가진 이 점이 더욱 빛을 발하며 해상 초계 작전에서 우수한 고고도 능력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단발 엔진을 사용하는 F-16이나 그리펜은 엔진 정비 소요가 적어 유지 보수가 유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투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상으로 조종사들이 비상 탈출을 시도하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단점을 보유하고 있어 필리핀의 작전 환경에선 확실히 KF-21의 쌍발 엔진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 밖에도 KF-21은 후보 기체 중 가장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전투기와의 격차를 줄이려는 필리핀의 작전 환경에 가장 알맞은 전투기입니다. 물론 5세대 전투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한 중국의 정면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필리핀도 동급의 기체를 보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필리핀 공군 여건에서 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은 4.5세대 전투기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저피탑 능력을 보유한 기체를 도입함으로써 중국과의 격차를 최대한 상쇄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입니다. 그렇다면 KF-21, F-16 그리펜 중에서 가장 작은 피탑 면적을 보유한 것은 KF-21이며 그렇기 때문에 KF-21은 공대공 능력, 쌍발 엔진, 스텔스 능력을 앞세워 경쟁 기체들을 앞질러야 합니다. 다만 KF-21에도 뚜렷한 단점은 남아있는데요. KF-21은 아직 제대로 된 공대함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부족한 공대지 능력은 사전에 표적 위치를 장입하여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타우러스를 통합함으로써 최대한 보완하려 하고 있지만 공대함 능력은 여전히 보완되고 있지 않는다는 건 확실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남중국해 일대에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필리핀 시장을 공략하려면 결국 공대함 능력을 지금보다 더 신속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수출 시장을 확장하려면 당연히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하며 KF-21의 수출을 증대하는 건 앞으로 한국 방산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일각에선 아직 개발 완료조차 되지 않은 전투기를 가지고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KF-21의 수출 노력을 폄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기 개발에 있어 수출 증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절대로 이러한 수출 노력을 함부로 평가절하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이지만 방위 산업에서 손익분기점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많은 예산과 시간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출 실적이 저조하여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한다면 방위 산업체들은 새로운 기술과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게 되며 이는 곧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군사력과 안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KF-21의 개발에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최소 250대 내외의 생산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전투기 개발의 손익분기점이 200에서 250대 수준인 점을 반영한 계산인데 한국은 블록 1과 블록 2를 모두 합쳐 도합 120대의 KF-21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추가 수익을 얻고
KF-21의 손익분기점을 넘기려면 수출을 통해 100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다면 앞으로 한국이 KF-21을 넘어서는 신형기체를 개발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지금부터 KF-21의 수출 시장 선점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성되지 않은 기체를 가지고 수출 시장을 공략하려 한다는 비판은 전투기 개발의 중요성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아쉬운 지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부디 우리 대한민국이 필리핀을 시작으로 100대 이상의 KF-21 수출 기록을 달성할 것이라 믿겠습니다.